안녕하세요. 어제 이양 종가가 한 8.5% 정도 떨어진 70 초반대에 마무리를 했는데 일단 차트상으로는 1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저희가 원래 여기 들어간 매수한 이유가 3년 뒤, 5년 뒤 이 UAM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너무 급등한 만큼 약간 쉬어가는 조정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불안함을 떨치려면 조금이라도 더 최신 뉴스라든지 아니면 경쟁사들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며칠간 굉장히 이 GM이라든지 이런 미국의 그런 공매도와 개미들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저희들만 등이 터졌잖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냉정하게 파악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 저희가 이양주주이긴 하지만 단순히 이양 유튜브만 보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지 한 13일 정도가 지났는데 구독자가 2220명을 넘었어요. 구독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동시에 이양 주주분들께도 조금만 좀 되게 기운 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준비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양의 로고가 이랬는데, 게임스탑이라든지 뭐 블랙베리, 노키아, AMC 플러스 로빈후드라고 하는 이 양아치 같은 녹색 괴물들 때문에 저희가 피양이 되었습니다. 좀 되게 화가 나고 어쩔 수가 없어서 너무 짜증이 나는데 한번 이번 영상 살펴볼게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이 미국 증시 상황을 요약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 뉴스 앱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미국 주식과 관련된 도움되는 그런 앱들을 설치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사장님께 이런 슬라이드를 가져가면 귀퉁바가지를 맞을 수 있습니다. 3번이 지금 잘못됐죠. 좌정렬을 머릿속으로 해주시고요. 이왕이 신규 ETF 관련된 뉴스에 잠깐 언급이 됐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SK텔레콤, 하나, 카카오 뭐 이런 애들이 지금 뭐가 있는데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아니라 한국공항공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현대차, 영국, 코벤트리, 그리고 첼시에 대해서 이게 과연 이 UAM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조금씩 빨리 말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증시 상황을 요약해보면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지금 이 두 명이 어떤 새끼들이냐면 로빈후드를 만든 창업자인데, 이 새끼들을 좀 꺼지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좀 꺼졌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미국 증시 상황을 짧게 요약을 드리자면, 일단 레딧이라는 그런 미국의 어떤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 DC 인사이드의 주식 갤러리 막 이런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개미가, 야, 우리들이 어렸을 때 그런 뭐 추억이라든지 그런 게 녹아져 있는 게임스탑이 이제 뭐 게임 팔고 하는 그런 오프라인 매장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비디오에 블록버스터가 있다면 뭐 게임이라든지 관련 기기들은 게임스탑에 있다. 근데 어떤 또라이가 우리들 뭐 이런데 게임스탑이 지금 공매도 세력이라는 놈들이 와가지고 지금 주가를 완전 조져버리고 있다. 좀 센 말을 말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뭉쳐가지고 얘네 공매도 다 우리가 깨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조져보자.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게 있지도 않은 주식을 먼 미래의 가치에 빗대어서 미리 팔아제끼는, 그러니까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주식을 계속 사고 덜 팔고 하다 보면 주식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공매도 하는 애들은 이 공매도 쳤던 것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사서 되파는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2019년 12월 11월 이때 주가가 엄청 상승했던 이유가 브라질 쪽에서 공매도 애들이 쇼커버링을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은 내려갈 겁니다라고 베팅했던 애들이 이게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엄청 매수를 해서 주가 올려서 번 돈으로 그 숏커버링에서 손해본 걸 메꿨다는 그런 썰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 게임스탑에 공매도를 친 애들 중에 멜빈이라는 이런 업체가 있었어요. 공매도 회사겠죠. 돈이 엄청나게 많은. 근데 이 파랑새 같은 새끼 이런 애들이 새가 되게 생겼다 보니까 시타델 그리고 27포인트라는 회사에서 3조 원을 빌려왔어요. 그래서 이 돈을 빌려와가지고 급환부를 끌려고 했는데, 왜냐면 멜빈은 이 주가가 내려가야지 돈을 버는데 지금 이 레딧에서 똘똘 뭉친 밀레니얼들이 주가를 올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3조 원을 빌려왔고, 뭐 시타델이라든지 27포인트 이런 애들도 이 멜빈이라는 공매도 친 애들이랑 엮여 있겠죠, 뭔가가. 근데 이제 그래서 급환부를 끌려고 했는데 이제 멜빈이 뭐 3조 원 빌려왔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소문이 납니다. 호주에 계신 어 제가 좋아하는 분도 이 주식을 사시진 않았지만 블랙베리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제 주변에도 어저께 AMC에 매수를 하려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엄청 말려가지고 안 사셨거든요. 아무튼 그 정도로 막 전 세계적으로 다 불나방처럼 몰려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더 폭등을 한 거예요. 450불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걸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잠깐 위브를 보자면 483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예, 원래 10불, 뭐 50불, 100불 이랬던 게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니까 이 시타델이라든지 27포인트에서는 멜빈에다가 3조 원 정도를 빌려줬는데, 일단 시타델이 딱 보니까 이게 지금 심상치가 않다. 우리 잘못하면 우리도 뭐가 될 수가 있겠다. 거기 플러스 빌려준 돈이 엄청난 액수인데 이걸 못 받게 되면 우리까지 영향이 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타델이라는 회사가 로빈후드의 최대 주주래요. 제가 이거는 뭐 오피셜하게 확인하지 않았지만 카페라든지 뉴스에서 이렇게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시타델이 최대 주주로 있는 로빈후드 앱에서 이 로빈후드의 이 창업자한테 얘기를 했겠죠. 야, 우리 지금 머되게 생겼는데 너네가 이 저기 뭐야 게임스탑 살려고 하는 애들 못 사게 해야 되니까, 그게 시급하니까 주식 매수 그 호가 버튼을 얼려버려. 그냥 프리즈 시켜버려. 그냥 비활성화 해버려. 오직 매도만 할 수 있게 만들어버려. 이렇게 했어요. 어제 장 아침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월 28일 밤 11시 한 30분 살짝 넘어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로빈후드의 사람들이 사야 되는, 로빈후드를 통해서 이 주식을 사야 되는데 팔기만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신한증권에서는 아마 마찬가지로 이거를 막아놨다고 해서 되게 화나신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대마왕님이나 뭐 등등등. 그래서 이 얘네가 이 장이 끝나고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왼쪽에 있는 놈이 운영상의 목적으로 주주 안전을 위해 이걸 이렇게 행했다, 이렇게 매수를 얼려버린 게 이랬다 라고 발표를 했고, 다행히 장중에서는 그 매수를 비활성화 시켜놨던 게 풀려서 뭐 어제 장을 보니까 계속 이제 서킷이 걸리더라고요, 브레이킹이. 그런 상황이었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뭐 주식시장이 완전 뭐가 됐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도, 월가의 큰 손들도 이 상황이 지금 어디로 흘러갈지를 잘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던 와중에 어제 밤 1시경에 이 하원 의장이라고 하는 낸시 펠로시 의원이 이거 뭐 우리 상세히 뜯어보겠다, 다 찢어가지고 이거 뭐가 잘못된 건지 살펴보고 다 조져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증권위원회인 SEC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낱낱이 살펴보겠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좀 되게 엉키게 잘못 드려가지고 좀 죄송하고요. 좀 엉성하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앱을 설치를 하라고 제가 여러 번을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인 거 하니, 혹시 이 주식 사신 분들, 이 게임스탑 사신 분들이 블랙록에 친구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럼 블룸버그 CEO의 뭐 친척이 있으세요? 아니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이 이렇게 월가에 되게 딱 붙어 있는 정보를 얻기 편한 채널에 후배가 있으세요? 아니죠. 이거 다 부르면 재미가 없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 뭐 미줌이라든지 DC인사이드 주식 갤러리, 아니면 뭐
이 네이버 게시판, 인베스팅 게시판만 보고 주식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검증도 안 되고 수준 이하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조금 몇 분 계시고, 그리고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가 않아요. 매수 매도에 한해서. 그리고 이게 감이 바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게임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에서 뭐 비마트 통해서 커피 하나 배달하듯이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이게 어제도 보니까 플러스 100%에서 뭐 마이너스 50%도 갔다가 플러스 150%도 갔다가, 이게 잘못하면 뭐 1000만 원 넣으셨다가 3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200만 원이 1000만 원 되려면 이거는 뭐 500%가 돼야 되는 거죠. 아무튼 5배가 돼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아니, 마이너스 80% 되는 건 순식간이지만 200만 원이 1000만 원 되려면 정말 너무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고 회복하기도 저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그냥 맥주 한 캔 들고 집에서 구경하시는 게 낫지, 구경보다도 이 주식 때문에 내가 가진 주식에 어떻게 영향이 갈지 나스닥이랑 S&P 지수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걸면 안 돼요. 다만 이제 뭐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초딩들도 주식을 하던데 이런 친구들이야 뭐 1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걸 수도 있는데 그거조차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보면 이게 제 바탕화면 두 번째 페이지인데 야후 파이낸스, 위블, 뭐 WSJ는 월 22불인데 제가 속보 같은 거 나오면은 바로바로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구독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로이터 같은 경우는 뭐 원유라든지 약간 원자재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이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블룸버그, 인베스팅, CNBC, 문제이, 레딧, 이 빨갱이 새끼, 시킹알파, 마켓워치, ABC 뉴스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되게 특이사항을 하나 제가 발견했어요. GM이라든지 이런 뭐 노키아, 블랙베리, 로빈후드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요. 뭐냐면 이 얘네들 중에서 이 CNBC가 가장 비중 있고 빠르고 정확하게 이 속보 알람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넘어갈게요. 어우 깜짝이야. 이 벌벌벌 떠시지 마시고 일단 지금은 내가 꼭 이런 그지 같은 종목들에 투자하지 않았더라도 GM이라든지 게임스탁이라든지 뭐 AMC 뭐 순달이라고 하는 그런 뭐 대마초 관련 주들도 있고, 블랙베리, 아메리칸 항공 이런 애들이 지금 이 숏 관련해서 되게 핫하고 관심도를 엄청 받고 있는 종목들인데, 얘네들에 내가 관심이 1도 없더라도 계속해서 저희는 상황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CNBC 이 앱을 설치하시기를 바라고, 그 증권 앱을 저희가 볼 때 내가 가진 종목들만 여기에 추가해서 관심 종목으로 보는데, 밑에다가 나스닥 지수랑 S&P 500 지수, 그리고 뭘 볼까요? 다우존스, 이렇게 세 개는 추가하시면 좋겠어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티커가 DJI, 드론 회사 이름이랑 똑같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IXIC, 그리고 S&P 500 지수의 티커는 INX. S&P 500 치면 S&P 500이나 나스닥 치면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이 티커 DJI, IXIC, INX 이렇게 세 개는 꼭 추가하셔가지고 같이 흐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여기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상황 파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증시를 지금 주무르는 이 돈덩어리의 주인들, 예를 들어 뭐 연기금이 될 수도 있고 투자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투자자들, 이 큰손들, 얘네들이 시장을 굉장히 좀 불안하게 주시하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SEC 그 수장 대머리 아저씨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이, 그 아저씨가 수장에 앉자마자 지금 굵직한 첫 케이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지금 일 처리 어떻게 하는지부터 엄청 더 빡세게 볼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충격에도 지금 벌벌벌 떨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꿀벌을 아까 데려왔었죠. 아무튼 좀 무섭고요. 빨리 해결되고 안정화가 돼야지 저희 이양이나 뭐 테슬라 주주분들도 되게 좀 차분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헤지 펀드 중에 뭐 여러 개, 한두 개가 파산이 되면 일단은 이 보험사가 이 배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이 보험을 들어놨을 거란 말이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연쇄적으로 보험사도 파산을 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뭐 조금이라도 되게 악재로 많이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계에 큰 충격이 올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 빠지고, 당장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이브예요 이거. 코스피를 쳤더니 3천이 깨졌네요 여러분. 헐, 마이너스 3.19%. 그냥 장 시작하자마자 쭉 빠졌네요. 살짝 위에 올라왔다가. 코스닥은 4%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환율을 한번 볼게요. 2원밖에 안 오른 1120원대입니다. 1120원이 언제 얼마 만에 온 거냐면 작년 11월 한 6일 이후에 처음 왔어요. 11월 4일이 1140원이었거든요. 아무튼 이 정도로 지금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다만 저희는 증시는 빠졌지만 매도를 했을 때 환율이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나마 찔끔 커버는 좀 가능하다. 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서 영어를 모르시더라도 이 분위기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사진이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커뮤니티에 이런 속보가 바로 안 올라와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들 지금 증권 앱을 보고 있지, 누가 이 급해 죽겠는데 돈 잃고 있어서 죽겠는데 누가 이 뉴스 올라왔다고 속보 공유해주는 사람이 도구도구 팡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무튼 좀 죄송해요. 너무 하이톤으로 지금 얘기를 했고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요. 이양 떨어지는 것 때문에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3년 5년 뒤를 내다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영향이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과, 좀 현명하게 기민하게 대처하자라는 말씀을 이 앱을 설치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벌써 17분이나 이야기를 했네요. 어떤 분께서 이 GGV ETF 관련된 기사에 우리 이항이가 이렇게 우리 피항이가 된 이항이가 이렇게 언급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so what입니다. 저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네. 8% 정도 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 번째인데, 여기서 카카오는 없애주시고요. SK텔레콤이랑 한화랑 이 플라잉카 드림팀이 구축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저께. 이게 조선일보일 거예요 아마, 조선비즈. 네. 그래서 어제 아침 11시에 나온 기사인데, 일단 보시면 2040년, 이걸 써먹어야 되겠죠. 2040년에 730조로 성장할 플라잉카 시장. 730조가 아니라 1700조입니다 기자님. 모건 스탠리 그 소스를 갖다 쓰려면 제대로 쓰시고요. 25년에 한국의 상용화 목표다. 그래서 지금 SK텔레콤은 한화랑 붙었어요. 거기에 한국공항공사랑 한국교통연구원이 붙었는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보실게요. 초기에는 사람이 조종해서 150km로 100km 정도 갑니다. 하지만 2030년부터는 더 빠른 속도로 더 멀리 갑니다. 그래서 2035년부터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지금 이 항은 바로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가능하죠. 올해 연말에. 그 안에 타면 조종하는 그런 컨트롤러가 없어요. 그냥 아이패드 같이 생긴 화면이 있고, 중앙 관제 센터에서 5G 기술을 이용해서 무인 조종으로 AAV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2030년부터는 240km의 속도로 200km를,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을 넘어서 대구 조금 못 가겠네요. 직선거리로는 뭐 갈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2025년에 여기에 상용화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한화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현대 UAM을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현대차는 미리 시작했고, 우버라든지 기존의 해외 업체들이랑 협업하던 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한화는 알려진 바가 많이 없다 보니까 좀 글쎄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SK텔레콤이 보니까 가장 먼저 나왔죠, 이 기사에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기사는 SK텔레콤 홍보팀에서 낸 기사일 확률이 크고요. 보면 SK텔레콤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 아이고, 잠시만요. 죄송해요. 여기 보면 SK텔레콤 역할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자는 그냥 제 느낌에 SK텔레콤 홍보팀에서 나오는 기사를 그냥 받아다가 그냥 쓴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올해 1월 기사인데, 이미 그러면 SKT 한화가 손잡은 거는 이미, 죄송해요. 착각했습니다. 지금이 8월쯤인 줄 알았어요. 지금 마음속에 광저우 가는 그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가을에. 죄송합니다. 네. SK텔레콤이랑 한화가 같은 편 먹고 벌서스 KT 대 현대차가 한 팀을 먹었다. 이런 게 기사죠. 단순히 그냥 SK텔레콤이 한화랑 붙어서 뭐 UAM 비즈니스를 한다. 이게 아니라 SK텔레콤은 한화랑 미래를 준비하고 KT는 현대차랑 미래를 준비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근데 아까 그 조선비즈는 그냥 했고 대한항공이랑 두산 등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씨 일가가 박씨 일가랑 붙느냐,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제가 예전에 그 얘기 드렸죠. 현대차 지금 그 삼성동에 짓는 3개짜리 빌딩으로 바꿀 경우에 나오는 조감도에 하늘에 UAM이 나오냐 마느냐, 옥상 디자인에 포트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봐야 한다고 제가 포인트 하나 찝어 드렸었고요. 보면은 이게 중요한 게 이 국내 UAM의 독보적인 타노스는 이제 현대차 UAM이고, 일단 KT가 굉장히 발빠르게 현대차를 잘 잡았어요. 보면은 이 KT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2014년 이때 판교에서 엄청나게 시험 그 자율주행 차량 뭐 이런 걸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KT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발빠르게 이 담당자한테 보너스 좀 주시고요. SKT는 뒤늦게 한화도 이 컬러가 빨간색이고 SKT도 빨간색이죠. 공통점, 이 컬러 때문에 아마 같이 한 게 아닌가. KT도 예전에 파란색을 썼고 현대차도 파란색을 썼고, 그래서 이게 같은 게 아닌가. 근데 왜 이렇게 통신사들이 지금 이 업체들과 UAM을 하려고 하느냐? 왜냐면 6G의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구독자님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지금 보면 이 SK텔레콤이 SK 와이번스 야구단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SK텔레콤이요. 근데 이거를 1,500억인가에 신세계에다가 팔았어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 바꿔 말하면 이 SK는 굉장히 미래 준비를 지금 철저하게 잘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이 5G보다 50배가 빠르거든요, 이 6G는. 근데 6G는 한 2028년경 이때 상용화가 될 것이고, 달리 말하면 UAM이 거의 도입하는 막 확장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 6G의 서비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너지를 많이 내고 신사업으로도 다각화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UAM의 플랫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굉장히 신사업인 거죠. 왜? 2040년이 되면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해서 이 시장이 1700조 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기회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6G의 제가 특징을 좀 찾아봤는데, 일단 이 6G는 10km 상공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10km면 어느 정도인지는 감을 잘 못 잡겠는데, 뭐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이 쌓아올리는 그런 로켓이라든지, 그리고 버진 갤런틱 그 여행 가는 거, 거기서도 통신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킬로미터는 제가 한번 찾아보고 댓글에 남길게요. 아무튼 이 10km 상공에서 통신이 가능하고 2028년경에 상용화가 가능하다 보니까 뭐 이런 특징도 있고, 가장 큰 6G의 특징은 이 속도, 50배 빠른 속도보다도 스마트폰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저희 다니면 된대요. 너무 편하겠죠? 네. 넘어가서
현대차 이야기를 살짝 해볼게요. 얘네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나 두산, 뭐 SK텔레콤 이런 곳들보다 다루는 일단 뭐 그들이 이제 기체를 하고 그러진 않지만 엄청나게 많이 앞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작 자체도 3년 전, 3, 4년 전에 시작을 했으니까 빨랐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예요. 이 미주미의 월레 버핏님이 올려주셨고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 현대차가 영국의 이 코벤트리라는 도시에 에어원이라고 해서 이 플라잉카의 공항을 최초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간 200개 정도 만든다고 하고요. 영국 정부에서도 뭐 몇십억 정도, 한 뭐 10에서 20억 사이 정도를 지원을 한다고 하고 총 사업비는 한 4,600억 정도 투입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현대차와 영국을 묶자면 첼시 FC가 생각이 나시죠, 여러분. 근데 이 첼시 FC가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스탠포드 브릿지의 동쪽으로 가다 보면 이 코벤트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히드로 공항에 가신 다음에 여기 이 코벤트리에 가서 에어원 구경을 하고 싶으시면 코벤트리 가달라라고 하면은 그냥 그 런던 시내에 있는 코벤트리 대학교 근처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에어원이 있는 코벤트리로 가주세요라고 찝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렌트카를 빌려서 공항에서 이동하실 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죠. 20년간, 향후 20년간 1780조 시장이다. 지금 21년이니까 2040년이 되면 그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마찬가지로 1700조 원. 아까 그 기자님은 700조 원이라고 했던가요? 그러니까 이거 쓸 때도 오탈자는 확실히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좀 하시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영국의 코벤트리가 어디냐 한번 찾아봤어요. 지도에서. 이렇게 지금 제가 옆으로 누인 이유는 좀 다른 각도로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런던이 밑에 있고 글래스고가 저 위에 있는 그냥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한 20년 전 수능 시험에 이 우리나라 지도를 러시아 쪽에서 밑으로 내다보는 그런 지도가 한국지리가 역사인가 그 문제로 나왔던 거 아마 공부하셨던 분들이면 아실 거고요. 보시면 이 코벤트리의 동남쪽에 런던이 있고 동쪽에 케임브리지 그리고 북쪽에는 셰필드와 북서쪽에는 맨체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의 이 서쪽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가 잠시만요.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리버풀이죠.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가 2시간 동안 이양을 눈물 흘리면서 흐름을 봤는데 손흥민 경기도 같이 봤었습니다. 재미가 없었고 리버풀 너무 축구 잘하고요. 뭐 여기 더블린도 있고 열로 바다를 건너가면 암스테르담도 있고요.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통의 요지에다가 이 영국 담당자와 현대차 UAM 사업부 담당자 그 새로 오신 파멜라 언니가 아주 좋은 곳에다가 입지를 잘 잡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넘어가서 포트의 그런 모습을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왜 뒤에 이렇게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이게 무슨 쇼케이스를 지금 보이려고 하는 건가요? 여기에 이렇게 이분들이 왜 위에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이거 어떻게 없애지? 꺼져. 안 꺼지네요. 네. 그래서 지금 기사를 보면 이제 영국의 심장부, 여기서도 언급을 해줬네요. 예, 영국의 한가운데, 왜냐면 딱 있으면 대도시가 이렇게 또로로로로 있네요. 그리고 200km 가는 모델도 나오면 암스테르담, 그리고 뭐 노르망디, 뭐 위쪽으로는 글래스고,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왜 영국이냐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일단 현대차는 그 첼시라든지 그리고 그 영국 런던에 되게 유명한 테이트 모던 아트 뮤지엄이라든지 이런 데 스폰서십도 하고 있고 영국을 좋아하시나 봐요. 이 정의선 회장님이.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보면 이 양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다 선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한 거죠. 지금 이 양을 견제하고 있다라고 저는 제 내피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여기 가가지고 이 양이랑 이 각 국가의 관계도 굉장히 좋은데 현대차가 굳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뭐 할 필요는 없죠. 오히려 영국이 이런 거에 지금 애타고 되게 원하니까 얘네들이랑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일단 5년 동안 200개의 플라잉카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고, 여기 보면 1780조 원. 출처는 좀 써주세요, 기자님. 이거는 모건 스탠리 기준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2028년까지 UAM을 양산한다고 했는데, 아까 그 몇 번째였죠? 네 번째였나요? 네 번째 그 SK텔레콤과 한화 그쪽에서는 25년에 상용화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게 뭐 한화에서 25년에 내겠다고 하는 건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느낌상으로는 이 UAM 비즈니스도 그 서울시에서 작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때 우리나라의 최초 비행장이 있었던 여의도에서 시험 비행 시뮬레이션을 했었잖아요. 굉장히 그런 뜻깊은 장소에서 이 시험 비행을 했는데, 일단 그거는 그냥 PR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식어로 붙인 것 같고, 일단은 한강이 있으니까 이게 떨어지더라도 인명사고는 아니지만 안에 쌀포대 80kg짜리를 넣었었으니까요. 그냥 뭐 공중에서 땅바닥에 처박히는 것보다는 그럴 일이 당연히 없겠지만, 이 강위에 떨어지는 게 더 나은 그림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약간 장난처럼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이 뭐였냐면, 아, 그 서울시 홈페이지에 민원 공개 같은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정보 청구 뭐 이런 쪽에서. 그래서 UAM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작년에 했던 그 행사에 대해서 이 공무원 세 분이 행사 마치고 우교동에 있는 소문난 마산 아구찜에 가셔서 6만 원어치 세금으로 점심 식사하신 내역도 보실 수가 있고, 저희들은 이 행사에 대해서 뉴스와 신문에서 봤지만 이분들이 낸 홍보 기사라고 해야 될까요? 기자들한테 뿌리는 그런 보도 자료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자료에 보면, 그 자료를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 자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작년에 시뮬레이션하고 그 EH216 F 모델, F가 이제 소방용이죠. 다 아시다시피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자세히 최대한 설명을 쭉 드립니다. 이 양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기존 주주님들. 어, 이 EH216 F 모델을 샀는데 너무 어이없는 게, 제가 그때도 깠는데 이거를 21년, 22년에 이 저변 확대와 인지도 확대, 그리고 이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활용한다, 전시해 놓는다, 이 청소년들에게 전시한다. 지금 뭐 장난하십니까? 이 저희 세금으로 이거를 비싸게 3억 원을 넘게 주고 들여와가지고 세워놓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올해 발표하는 그 200km 넘어가는 그 신형 모델을 내년, 내후년에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사가지고 그냥 세워만 놓으면은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저는 처음에 이런 행사 기획하고 이양에 컨택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열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점수를 높게 줬는데, 보니까 그 보도자료에 보면 21년에는 뭐 이런 저변 확대와 국민적인 공감대 이런 거를 확보하는 시기로 삼고 23년부터 실제 투입해서 사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참 그렇다. 이분들이야 지금 이거 하고 있고 뭐 2, 3년 뒤에 다른 부문으로 전출 가실 수도 있고 뭐 지하철 담당하시러 가실 수도 있고 하지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글쎄요. 거기 보면 23년, 25년 넘어가서부터 우리나라의 UAM이 되게 좀 활성화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대차가 지금 28년까지 UAM 양산한다는 게 이게 과연 이 유럽 시장에서의 이 코벤트리에서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도 28년에 해당되는 건지 그 부분은 좀 언급이 돼야 될 것 같고, 굳이 이 코벤트리 관련된 기사에 이 작년에 CES 쇼 이야기가 있는 거를 보면 다른 현대차 기사차 기사들 이런 걸 봤을 때 이것도 결국에는 현대차 홍보하시는 분들이 써준 기사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며칠 전에 그 해외 사이트에서 재밌는 이미지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그 게임스탑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한약 같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분 나쁘셨을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저희는 외화 낭비하지 않고 피 같은 돈 헛된 데다 쓰이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너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 이렇게 돈을 태우실 자신감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없으시다면 이 양을 매수하면 될까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